안녕하세요. 이제 옥내배선 첫 번째 심벌을 보시면 배관공사명 이렇게 하시면은 천장 은폐 배선이고 이렇게 하시면은 지중 매설 배선이다 뭐 쭉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천장부터 노출 뭐 바닥 은폐 배선 이런 거 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뭐 옛날 관현도 문제가 치면은 얘가 1번, 2번, 3번, 4번 명칭 쓰셔 이런 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 이게 분전반 판넬 심벌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콘센트 심벌이고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돼 있는데 요게 뭐 번호가 1번이 있고 요거에 대한 심벌의 명칭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오면 이 건물이 아무 표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콘크리트를 보는 거예요. 콘크리트. 콘크리트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노출 배선 쓰면 안 되고 얘는 바닥 은폐 배선이다. 큰 건물 사무실을 갖다가 축소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저기를 점선을 줄여서 이렇게 나타냈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장에서 콘크리트가 아니고 목조 건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얘는 뭐가 된다? 노출 배선이 된다 이 얘기. 그래서 기존에 같이 그냥 얘가 뭐냐 천장이다 노출이다 바닥이다 그 지중 매설 배선이다 이거 달달달 암기하는 거는 옛날 관련도고 지금은 도면이 나와요. 도면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결국 바닥 은폐 배선이다 노출 배선이다 이거 싸울 필요가 없는 게 이 도면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답을 다루셔야 된다 이 얘기. 아무 표현이 없어.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보시는 거야. 그러면은 바닥 은폐 배선이 되는 거고 나무로 지어진 목조 건물이다 이런 말 나오면 얘는 노출 배선이다 이렇게 답을 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위기 갖고 답을 설정하셔야 된다 이 얘기. 무조건 내가 맞다 네가 맞다가 아니고 분위기를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배관공사명. 뭐 암기하는 거야. 이 심벌이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후광전선관이 있어요. 지금 거기 강제전선관에서 후광전선관, 또 다음에 박강전선관. 그러니까 후광전선관은 내경이고 짝수예요. 얘는 외경이고 홀수다 이 얘기인데 관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요 안에 요게 후광전선관이 되는 거고 여기 안찌름 요 안에서부터 하는 거 이때 얘는 규격이 짝수다. 그러면 요 바깥에 사이즈를 재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 박강이고 이때 요 외경 바깥에를 재는 거죠. 이때는 홀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16, 22, 28, 36 얘가 16, 22, 28, 36, 42, 54, 70, 82 그다음에 92, 104 단위는 미리다 이 얘기죠. 미리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 다음에 박강전선관은 19 25, 31, 39, 51, 63, 75 그래서 얘도 미리로 표현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후광전선관이죠. 내경이고 얘다 이 얘기죠. 그래서 뭐 미리 사이즈를 외우시려면은 제가 봤을 때 박강보다 후광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나는 좀 다 확실하게 외웠다 하실 때 뭐 박강을 보시는 거지 박강 외우고 후광 외우고 두 개 하지 마세요. 나와야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건데 우리가 잘 쓰는 거 후광을 외우자 이 얘기죠. 단위가 중요한 거 실기는 단위가 밀이란 얘기죠. 그래 놓고 이렇게 가로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규격을 적으시오. 다 써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요. 스퀘어라고. 그러면 틀리는 거야.
우리는 후강전선강, 박강전선강, 강제전선강은 전부 다 물이다. 뭐가 단위다? 밀이다 이 얘기. 밀이. 단위가 중요하다 이 얘기. 뭐 합성수지관, 폴리에틸렌관, 가요전선관, 콘크리트관 있는데 뭐 제일 잘 나오는 건 요거니까 요거 보시면 돼요. 지금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 있대요. 지금 요게 묵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게 묵은이고 얘가 지금 저긴데 요렇게 나오는 심벌이 있어.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냐면은 천장음폐배선이죠. 근데 요렇게 요거 묵은 요건 철근인데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게 천장음폐배선인데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는 전선을 입선 작업하지 않은 거예요. 비어있다 이 얘기야. 전선이 없음 이 표시예요. 요거하고 틀린 거야. 요거는 묵은, 철근 콘크리트에서 묵은이고 얘는 철근 들어갔다는 얘기고 요거는 천장음폐배선에 이게 C가 표현됐다는 얘기는 배선 입선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선의 명칭 및 전선의 명칭, 약호. 그래서 뭐 IV 전선, HRV 전선, RB 전선 뭐 쭉 나오죠. FL, GV.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그 옆에 보시면은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노란색, 보호색 나오죠. 접지선. 그 색깔도 한번 살펴보세요. 뭐 종종 나오니까. 그 옛날 같으면은 R상, S상, T상, N상 그랬죠. 지금 그 다음에 A상, B상, C상, N상이라 표현했죠. 지금은 L1상, L2상, L3상, N상 이렇게 표현해요. 상 표현이 바뀌었다 이 얘기예요. 뭐 회색, 흑색, 갈색, 청색, 그 다음에 뭐 접지 보도체는 노란색, 뭐 그런 거 보시고 캡타이어 캡을 보시면은 흑백, 정, 노, 황 있죠. 2심, 심이 두 개 있는 거 캡타이어 캡을 3심, 뭐 4심, 5심짜리다. 뭐 색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쭉 봤더니 ACSR 나와요. ACSR. 요거 명칭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죠. 그러면 얘는 어디 사용하느냐? 송전선로,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거죠. 튼튼하고 가볍고 직경이 증가된 연선인데 송전선로, 배전선로에는 바람이 불죠. 그래서 뭘 설치해? 댐퍼를 설치한다 이 얘기죠. 댐퍼를 설치하는 이유는 전선에 진동을 흡수하여 단선 사고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얘기죠. 이때 ACSR은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접속기가 필요하죠. 왜? 장력을 받는 곳에 전선을 접속할 때는 나전선일 경우에는 강심 ACSR은 한 타가 1000m죠. 그러면 1000m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접속기가 필요하는데 우리는 뭐 한다? 컴파운드 처리법을 하더라. 그러면 컴파운드 처리가 뭐냐? 그 습기 및 물기의 침입을 방지하여 알루미늄 부식을 방지해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접속기 안에 하얀색, 은색 가루 있죠. 그게 컴파운드 처리법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있으면 ACSR도 다 해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HAL 경알루미늄선이고요. 그 다음에 7.5 뭐 또는 15 kV NRV가 있죠. 7.5나 15 kV 고무절연 비닐 외장 네온전선. 그래서 지금 고무절연 비닐 외장 네온전선 해서
뭐 시험에 종종 7.5kV NRV를 명칭을 쓰시오. 그러면 7.5kV 고무절연 비닐 외장 네온 전선이다. 15kV NRV를 쓰시래. 그러면 15kV 고무절연 비닐 외장 네온 전선이다. 이렇게 쓰는 것도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 관련된 종종 나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DB 전선, 보압, 인화용, 부틸 고무절연 전선, 부틸 고무절연 전선. 지금 여기 분기점이죠. 분기점에서 이렇게 변압기 1차 측 기기 단자까지 이른 선, 요게 PDB 전선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보시면은 교재 보시면 변압기 1차 측 기기, 이건 부싱이 되겠죠. 여기까지 연결하는 전선을 PDB 전선이다. 그 다음에 그 HF 그 IO 얘가 지금 저독성 난연 폴리 올레핀 절연 전선. 그 다음에 HFIX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 올레핀 절연 전선. 그래서 IV 전선 대신에 저독성 난연, 그러니까 열에도 강하고 해롭지도 않은 거 써라. 뭐 권장사항이죠. 그래서 요게 작년에 명칭 수시어가 나왔죠. 그래서 얘는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이다. 열에 강하고 독하지 않는다. 요게 저독성 난연성이란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명칭도 하나 좀 요거 나왔으니까 요거는 HRV 대신 써라. 뭐 권장 사항이니까 한번 좀 암기해 주시고요. 네, 케이블의 약호하고 명칭 보시면 지금 케이블 보시면은 얘가 도체죠. 1심만 보자고. 그럼 여기가 절연체죠. 여기가 외장 또는 시즈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도체에서는 우리가 동손이라 표현하고 왜? 연동을 쓰기 때문에 얘는 유전체 손이죠. 얘는 연피손이죠. 그러면 이 유전체 손, 얘 PC는 오메가 C 곱하기 C 자승 곱하기 탄젠트 델타 각이죠. 얘가 유전체 역률이에요. 그럼 요게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래서 요 정정량 C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필기 시험에는 주파수와 상전압 자승에 비례한다가 나왔는데 지금 1심이죠. 만약에 3심이면은 여기 3상이다 하면 3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오메가 C 2자승 곱하기 탄젠트 델타가 뭐 계산 문제 실기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V는 비닐, R은 고무, E는 폴리에틸렌, C는 가교 폴리에틸렌, B는 부틸고무, N은 클로로프렌. 그래서 지금 먼저 뭐부터 읽어요? 지금 얘부터 읽고 얘를 읽으시면 되는 거죠. VV래. 비닐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RV래요. 고무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EV래.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CV래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그 C래.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 그래서 조합되는 거 여러분들 조합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CN-CV가 있고요, 거기. CN-CVW가 있고, FR, CN-COW가 있죠. 얘는 동심, 중성선,
차수형 전력 케이블. 얘는 동심 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 동심 중성선 난연성 전력 케이블. 그러면 현재 CNCVW, 그 CNCVW를 얘를 쓰는 거죠. 어디서? 22,900 지중전선로에서. 그래서 시험장에서 뭐가 나오냐? 침수에 우려가 있대요. 그러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의 약호를 쓰시오. CNCVW 쓰시면 되겠고, 명칭을 쓰시되 동심 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인입선에다가 얘를 쓰는 거죠. 인입선에다가. 그러면 인입선은 우리가 지중전선로 몇 회선을 원칙으로 해요? 2회선을 원칙으로 하죠. 왜? 정전의 피해를 줄이려고. 인입선은 2회선 원칙을 한다. 그래서 직매식 방식을 채택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 ECT 나오죠. 이종 고무저령 고무 캡타이어 케이블. 조합이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 이종 고무저령 고무 캡타이어 케이블 보시고, 그 다음에 WCT, WNCT, WRCT, WRNCT. 여기는 R이 없고 얘는 R이 있죠. R이 없으면 리드용, R이 있으면 홀더용. R이 없냐, R이 있냐 그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얘는 N이 있고 N이 없죠. N이 없으면 1종, N이 있으면 2종.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이 없죠. 그러면 1종, 얘는 2종. 그래서 WCT는 리드용 1종 케이블, WNCT는 리드용 2종 케이블, WRCT는 홀더용 1종 케이블, WRNCT는 홀더용 2종 케이블이다. 우리가 이렇게 조합이 안 되는 거 있죠? 요거는 좀 암기를 해 주시라 이 얘기죠. 조합이 안 되니까 암기하셔야죠. 그 다음에 5번째, 등기구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신벌 나오시면 하나 5점에서 10점이죠. 뭐 물어보면 5점, 명칭 써라 5점, 도면이 나오면 10점 정도 보시면 되는데, 등기구, 그 다음에 스위치, 전멸기, 그 다음에 콘센트. 요 세 개 부분은 지금 그림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명칭도 쓸 줄 아셔야 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야. 그림도 그릴, 심벌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명칭도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백열전드 뭐 등기부터 보시면 이게 백열전구죠. 벽부지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셋터클, 샹데리아, 브라켓, 실링 나트, 코드 펜던트, 체인 펜던트, 파이프 펜던트, 매입기구, 오개등.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얘가 우리 건물 실외에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오개등이잖아. 이때 이렇게 돼 있대. 그랬더니 얘를 천장음폐 배선하는 거야. 분위기를 읽어야죠. 우리 집 건물에서 땅으로 가서 올라갔을 거 아니야. 지중 매설 배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위기, 도면상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뭐 리셋터클이다, 브라켓이다, 실링 라이트다,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코드 펜던트다, 이런 거, 체인 펜던트 다. 그 다음에 고효율 방전등 보시면은 수은등이죠. 나트륨 등, 메탈 할라이드 등이죠. 그래서 그 고효율 방전등에서 명칭 쓰시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400와트 나트륨 등을 그리시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400만 쓰면 되지 W 쓰면 안 돼요. 마찬가지야. 이게 형광등 심벌인데 F32 곱하기 3 이러면은 32와트용 형광등 3등용이라는 얘기죠. 와트 쓰면 안 돼요. 400와트 나트륨 등 심벌을 그리시면 이렇게만 그리시면 되는 거야. 그거 뭐 밑에 나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수은등. 요게 수은등. 나트륨등.
메탈 할라이드 등. 뭐 크세논 등도 있죠. 크세논 등. 근데 나오면 요 세 가지가 나오니까 우선 알고 가자고요. 수은 등 보시면 어디요? 오징어 배 있죠? 밤낚시 가가지고 뭐 갈치 낚시나 뭐 그런 거 할 때 배 위에 있잖아. 그 수은 등. 나트륨 등은 우리가 안개 지역이 많이 껴요. 해안가 지역에. 안개가 많이 끼는 고속도로 같은 데 쓰는데 뭐 나트륨 등 쓰고. 그 다음 메탈 할라이드 등은 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야구장, 축구장 저녁 경기 보시면 깜깜하죠? 그때 라이트 들어오는데 바로 불이 안 들어와. 어느 정도, 아니,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2, 3분 있다가 밝아지죠? 환하게. 그게 메탈 할라이드 등이고. 얘는 영사기 같은 거, 빔 프로젝트 같은 거, 크세논 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형광등도, 요게 형광등 표시고요. 그럼 이거 32와트 1등용이죠? 2등용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럼 얘가 뭐 이렇게 해서 세로 부지냐, 가로 부지냐 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백열전등용, 비상용 조명등 나오죠. 얘는 형광등용, 비상용 조명등. 소방에 쓰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유도등이에요. 유도등, 백열전등용, 그 다음에 형광등용. 유도등인데, 그러면 유도등의 백열전등용, 형광등용, 유도등도 소방 심벌이죠. 소방인데 왜 하냐? 혹시나 옛날에는 또 불이 하도 많이 나면 소방 문제도 시사로 나왔으니까 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등에는 지금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그 다음에 객석 유도등 있죠. 피난구 유도등 보시면은 사무실 같은데 그 출입구에다가 이렇게 달리기 표시하는 거 불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게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은 우리가 학교나 건물, 뭐 공장같이 창고 건물 긴 복도 있죠. 그때 1m 그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 화살표 표시 쭉 돼 있잖아요. 그걸로 나가시라고. 객석 유도등 심벌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S 표시가 돼 있어요. 요게 방기 표기한 건데 요게 객석 유도등 심벌을 그리셔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 영화관이나 연극 공연장 같은데 바닥 참에 동그랗게 있어서 조그맣게 불 들어서 화살표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객석 유도등이야. 그래서 유도등의 종류 세 가지만 쓰시오. 객석 유도등 심벌을 그리시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자 이 얘기죠. 그래서 등기구 스위치 콘센트는 그릴 줄도 아셔야 되고 심벌도 쓸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콘센트 보시면 요거 지금 15A 콘센트고 벽부지 콘센트고요. 그 다음에 이극용이에요.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어떻게 나오냐? 15A 벽부지 이극용 콘센트를 그리시오. 이러면은 이렇게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15A 벽부지 이극용만 그런 거 쓰는 게 아니고 15A 벽부지 이극용 콘센트를 그리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이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WP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는 얘는 방수용 콘센트예요. 이런 명칭 안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방기, 표기가 돼 있으면 얘만 읽어주시면 돼. 방수용 콘센트 이렇게 이렇게 E자 표시하시면 이구용 콘센트, 3P 표시하면 삼극용 콘센트. 그렇죠? 그러면 의료용이다 뭐 그런 거, 걸림 방지용, 빠짐용이다, 방폭용이다 뭐 쭉 있죠. 다 명칭 암기하시고 그릴 줄 아셔야 되는 거. 이건 여러분들 몫이지 제가 뭐 어떻게 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20A래. 그럼 이렇게다가 20A 쓰면은 이제 뭐가 되는다? 20A 콘센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는 어디 설치해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상에 설치하죠. 그러면 방수용 콘센트는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상에다 설치하죠.
그냥 방수형 콘센트는 바닥면으로부터 몇 센치 이상이냐.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80만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다음 심벌에 설치 높이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꼭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상이다 써야 돼요. 천장면으로부터인지 벽면으로부터인지 정해줘야죠. 그럼 그렇게 시험장에서 문구를 읽어봤더니 방수형 콘센트는 바닥면으로부터 몇 센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80만 쓰시면 돼요. 80cm. 근데 도면이 나와서 화살표 쭉 꺼서 2번의 치부 위치는 이렇게 나오면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달아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나머지 뭐 방폭형이다, 뭐 리모컨이다,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얘 명칭이 비상용 콘센트죠. 이건 소화 활동 설비예요. 불 났을 때 소방대원하고 의용대원들이 쓰는 거. 그 비상용 콘센트고 요게 지금 요게 단상. 요게 삼상 표시죠. 단상, 삼상. 그러면 단상일 때 전원은 몇 볼트냐? 220볼트고 용량은 1.5kV 이하예요. 이하. 그러면 삼상일 때 전압은 380볼트고 용량은 3kV 이하가 돼요. 그래서 얘는 어디 설치하느냐? 뭐 소방법에 보시면은 지하층을 포함한 11층 이상 전층에 설치하는 게 비상용 콘센트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전기니까 나오면 요렇게 나오겠죠. 가로놓기나 명칭 쓰시오 이런 식으로. 또는 비상용 콘센트를 그리시오가 나오겠죠. 그럼 요거 그리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지하층을 포함한 전층 여기 11층이라 보자고. 11층, 12층, 13층, 14층. 4개 층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상용 콘센트가 이렇게 돼가지고 수십만까지 갔나 봐요. 그러면 여기에는 단상하고 삼상이 있겠죠. 불 나면은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불 났대요. 그러면 발하층, 직상층, 발하 밑에 층 해서 3개 층만 이용하겠죠. 여기서 불 나면은 여기서 끌고 와서 전기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그 용량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한다? 최대 3개까지만 우리가 설치를 한다 이 얘기죠. 용량 구할 때. 만약에 비상용 콘센트가 4개래요. 4개. 그러면 삼상 3kV 4개니까 12가 아니고 최대 얼마? 9까지만 설계가 된다 얘기죠. 왜? 풀나봤자 여기서 3개만 쓰니까 얘도 얼마? 최대 3개만 쓴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은 단상 2선식하고 삼상 3선식 요거 2개가 요거는 단상 얘는 삼상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전기도 해야 되니까 단상 3선식하고 삼상 4선식도 있죠. 이때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12분의 35.6 LI가 되죠. 얘는 12분의 30.8 LI가 되겠고 얘는 12분의 요거의 반이 17.8이죠. LI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는 뭐가 되느냐? 전압 강화. 단위가 볼트죠. 얘는 선로의 길이. 단위가 미터가 되겠고 얘는 부하전류. 단위가 암페어 되겠죠. 그러면 단상일 때 P는 VI 코사인 세타 있죠? 그래서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로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고 삼상일 때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있죠. 그럼 여기서 전류 I는 루트 3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로 해서 여기에 삼상일 때 전류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실기에서 또는 정규반에서 필기에서도 계속 쓰는 거니까 공식을 못 외우면 시험장 갈 일이 없겠지. 그러면은 지금 얘가 삼상 4선식은 220에 380이 있죠. 얘가 무슨 전압? 성간 전압이고 얘가 상전압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삼상 4선식일 때 문제가 뭐냐?
요 전압 들어갈 때는 380이 들어가요. 성간전압이니까. 근데 접지선, 중성선이 있기 때문에 요 전압 구할 때는 220에다가 전압 강화 퍼센트를 갖다 곱해 주셔야 돼요. 만약 전압 강화가 2%다. 그러면은 220에다가 0.02 곱해서 4.4V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 전압 강화는 삼상 4선식하고 단상 3선식은 중성선, 접지선이 있기 때문에 상전압이 들어가야 된다. 요 전류 구할 때는 성간전압이 들어가야 된다. 요 정도만 해놓고 가시자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 소방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용량 구할 때 우리가 요 용량 구할 때 역류를 뭐 1로 보시고 요 용량 구할 때 최대 얼마까지 쓴다? 얘는 세대 9, 얘는 세대 4.5까지만 사용한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시고 요거는 다음 파트에도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상용 콘센트는 그릴 줄도 아셔야 되고 요거 220에 1.5, 380에 3,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심벌을 그리셔가 또 나오더라고. 얘는 천장부지죠. 얘는 바닥부지 콘센트. 그래서 천장부지 콘센트, 바닥부지 콘센트 얘도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우리가 요거 보시면 뭐예요? 굿할 때 돼지 머리 잡잖아. 돼지 잡잖아. 머리 놓잖아요. 요게 콧구멍이죠? 하늘 보고 있잖아. 그러면 천장부지. 돼지 머리를 상다리에 받쳤죠? 바닥부지. 이런 식으로 암기하고 가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콘센트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7번 전멸기, 뭐 스위치 같은 편이고, 그러면 얘가 10A용이죠? 예, 10A용. 근데 10A용 단극 스위치를 그리시오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것만 그리시면 돼. 근데 그리다 보니까 이게 시험장에 실기해서 그리다 보니까 점점 커지네. 점점 커져가지고 이만큼 그렸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백열전등용 비상용 조명등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을 그리긴 그리되 적당한 사이즈로 그리셔야지 무조건 크게 그리시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는 15A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방기하시면 되죠. 표기. 이렇게 하면은 단극 15A가 아니고 그냥 15A 스위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방수형, 방폭형, 리모컨, 뭐 의료용 쭉 나이죠. 타이머 부지명. 뭐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그렇죠? 3로 스위치, 4로 스위치 뭐 나오는데 3로, 4로는 요 파트 끝나고 따로 가닥수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광기. 불의 밝기를 조절시켜 주는 거죠. 저항을 이용해서. 뭐 보시고 셀렉터 스위치. 그다음에 얘는 누른 버튼 스위치. 얘는 벽부지용 누른 버튼 스위치. 지금 이게 왜 적었냐면은 얘는 스위치란 얘기는 내가 입력을 줘서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해야죠. 형광등이 계속 불이 들어오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경고 호출용이에요. 지금 벽부지형 누른 버튼이라고 요거 심벌의 이름을 쓰시래. 이때는 벽부지 누른 버튼만 쓰셔야 돼. 스위치란 말 쓰시면 안 돼. 요거 대문 앞에 있는 비상 초인종 벽부지 누른 버튼만 쓰셔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누른 버튼 스위치래요. 누른 버튼 스위치 쓰면 안 돼. 그냥 누른 버튼이다 이렇게만 쓰셔야 돼. 병원에 입원했는데 환자 머리맡에 링거가 다 떨어지면은 간호사분들 요 다터를 알리려고 또 응급상황 알리려고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누른 버튼이라 표현하지 스위치라는 표현은 안 써. 그래서 명칭 적으셔야 할 때는 얘가 어떻게 된다? 벽부지 누른 버튼, 그냥 누른 버튼.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벽버지에 누른 버튼 스위치를 그리시오 할 땐 또 이렇게 쓰더라고, 출제자가. 벽버지에 누른 버튼 스위치를 그리시오 할 땐 이렇게 쓰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무조건 스위치란 말 쓰지 말자 이 얘기. 그 다음에 플로터 스위치, 그쵸? 삼극, 전자, 압력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배분전반 심벌 있죠? 배분전반 심벌 이렇게 쓰면 공통 심벌이에요. 네. 그래서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먼저 이렇게 그리면은 분전반, 배전반, 그래서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제가 분전반부터 그렸네. 예.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가 한 번 더 있죠. 이렇게 1종, 분전반도 이렇게 박스가 돼 있어서 2종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종과 2종이 뭐냐? 얘는 재해방지용이에요. 재해방지용 배전반 1종. 재해방지용 분전반 2종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럼 재해방지용이 뭐냐? 분전반하고 배전반을 설치하는 장소가 가스 같은 게 체류가 많아요. 막 허구한 날 가스가 막 차고 막 그런 곳인가 봐. 그러니까 뭐 함을 한 번 더 쓴 거죠. 안전하게 하려고. 뭐 눈 와서 재해방지용 이게 아니고 그 실에 요거 분전반이고 배전반 설치한 실에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나 뭐 그런 게 막 찰 위험이 있는 장소 그때는 박스를 한 번 더 쓴다. 그 표시에서 1종, 2종이 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닥트 공사, 금속 닥트, 플로 닥트, 라이팅 닥트, 버스 닥트 있죠. 그러면 교재 보시면은 거기 FBD, PBD, TBD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피더 버스 덕터, 그렇죠? 플러그 버스 덕터, 그 다음에 트롤리 버스 덕터 명칭 쓰시오. 뭐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 발전기, 전열기, 환풍기. 요거 우리가 10번 기타에서 요렇게 나오면 선풍기 하지 말고 우리 환풍기 하자고. 선풍기, 환풍기 같은 심벌인데 우리 환풍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RC가 뭐냐? 얘가 룸 에어컨. 그러니까 룸 에어컨은 단독 분기예요. 요거는 분기 해로스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 분기가 뭐냐? 우리가 여기에 EOCR이 있고 L1, L2, L3 중성선 있나 봐요. L1, L2, L3 중성선. 이렇게 해서 차단 장치 설치하죠. 이렇게 나가는 거. 분전반 판넬 보시면 여기 아크릴 판넬 덮여 있잖아요. 요게 요 회로 요거를 분기 회로라 표현하는 거죠. 요 회로를 1회로, 1회로, 2회로짜리 그려놨죠. 그 EOCR 있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지금 L1하고 N상 220V 가는 거고 얘는 L2하고 N상 220V 간다 이 얘기죠. 이거를 분기 회로스라 표현하는데 룸 에어컨은 여기다가 룸 에어컨 단독으로 분기하라 이 얘기예요. 나중에 분기로스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형 변압기 쭉 보시고요. 리모컨도 보시고 개폐기 보시면 근데 요거의 단독적인 심벌 물어보면 여기다가 상자 매입용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단독으로 물어보면은 그러면 얘가 개폐기고요. 요렇게 됐으면은 전자개폐기. 요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전류개부지 개폐기. 달러 표시에 동그라미에 네모 박스 있으면 전류개부지 전자개폐기. 명칭 쓸 줄 아시고 그림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B가 배선용 차단기인데 3P, 30AF, 20AT 또는 요거를 A라고도 나와요. 요게 의미가 뭐냐? 얘는 극수. 요 AF는 프레임의 크기.
배선형 차단기 단자가 설정 전류 이상 흐르면 단자에서 불 다 터져버려요. 최대 맥시멈치. 얘는 전격 전류. 그래서 극수 프레임의 크기 전격 전류 명칭 쓰는 것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전 차단기죠. 그러면 B2는 과전류 소자 부지 누전 차단기. 과전류 소자 부지 누전 차단기. 그 다음에 전력량계 마찬가지로 단독적 얘가 전력량계인데 수전설비 심벌에서 나오면 전력량계라 적으시면 되겠지만 단독적인 문제가 나오면 전력량계라 적으시고 상자 매입용이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수전설비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MOF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있대요. 뭐 이런 식으로 DS가 있든 뭐 COS가 있든 얘가 이렇게 나오면은 전력량계라 쓰시면 되지만 이렇게 심벌 단독적인 문제 나왔을 때는 전력량계 상자 매입용이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 그 다음에 누전경보기 뭐 부저 쭉 보시고요. 배관의 상승 인하 소통 이게 분전만 판넬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대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대. 얘는 배관의 상승이죠. 이 얘기는 이게 1층 분전만 판넬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 2층 분전만 판넬 있겠죠? 이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그러면 2층에서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대. 얘는 배관의 소통이죠. 1층도 내려가고 어떻게 3층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분전반 판넬 있대. 맨 꼭대기 층이래. 여기선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겠죠. 배관의 인하. 그래서 분전만 올라갈 때 얘는 올라가는 것만 있고 얘는 여기서 봤을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있죠. 이때 소통, 상승, 인하 이렇게 심볼을 그리더라. 그 다음에 풀박스, 접지단자 아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PF 요거는 역률계죠. PF는 그 다음에 그 SY 동기, 검정기, TW, 종합, 전력계, 그 다음에 EQ, 지진감지기, 이건 기타 등등해서 한번 알고만 가자는 얘기고요. 얘는 수력발전, 얘는 화력발전, 얘는 원자력발전. 이 정도만 기타 등등 해서 뭐 나와서 쓰시하면 쓰자 이 얘기인지 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한번 나왔던 것들 한번 적어 놓은 거니까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옥내 배선의 첫 번째 심볼 파트가 나가고요. 좀 쉬었다가 쉬는 게 아니지. 다음 시간에는 그 스위치, 단극 스위치, 3로 스위치, 4로 스위치 있죠? 요 가닥수에 대한 설명을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